안녕하세요. 메가랜드 박철호 교수입니다. 이달부터요, 여러분들께 현재 진행 중인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우량한 물건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물건 소개해드리면서 권리관계라든지 또 수익률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실제 입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여러분의 권리 분석 관련된 서류 직접 보시고요. 또 인근 중개업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유관계라든지 수익률에 관한 부분은 직접 조사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경공매 물건 중에 우량한 물건 베스트 3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3입니다. 자,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42평이에요. 요거 이제 전체 세대수는 982세대고요. 입주년도는 94년도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꽤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 도화동 삼성아파트 별명이 있는데요. 입지 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공동역은요,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인 이 공동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라서 입지가 아주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42평 경매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요. 감정가 12억 7천이고요. 1회 유찰돼서 현재 10억 1,600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은 2020년 1월 21일, 입찰은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 입찰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 바로 권리 분석도 해봐야겠죠. 일단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 기준등기가 돼서 모두 말소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문제되는 건 없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집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현황 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현황 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하시죠. 현황 조사서는 언제나 열람 가능하신데,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동호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처리했으니까요. 동호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건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2045입니다. 2019 타경 2045.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집행관이 이제 현장 조사 나가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렇게 표기했죠. 그리고 또 임차인 점유. 다시 말하면 이 주택에는요, 소유자도 전입이 되어 있고 임차인도 전입이 되어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준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임차인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진정한 임차인이냐, 아니면 뭐 소유자 친인척 관계로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돼 있으면 그냥 임차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상세 내역을 보시면요, 이 누구 씨는, 이모 씨는 소유자의 아는 형님으로, 그렇죠? 한 달에 20일 정도 목적물 아파트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임대차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아닌 이 모 씨, 이분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전입신고 날짜가 2012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이따 물건 명세서 보여드리겠지만, 말소 기준등기인 2018년 4월 25일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서 어떻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소유자 진술에 의하면 자기하고 아는 형님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잠만 좀 자고 간다. 이런 진술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서류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 4월 25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등기로서 이제 매각을 통해서 그 이하 모든 권리들이 말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모 씨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입 날짜가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죠. 배당료를 별도로 안 했죠. 만약에 이 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분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수할 보증금액조차 정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입찰하기 어려운 물건이겠지만,
이 물건의 경우는 분명히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않은 아는 형님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허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실무를 진행해 오면서 소유자가 집행한 거 아니었는데 얼토당토 않은 허위에 이런 거짓말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지만 주의는 하셔야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경락대출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발표됐지만 15억 초과가 대출이 안 되는 거지 15억 이하는 대출이 되죠. 다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 제한되기 때문에 낙찰을 이제 얼마 받느냐 관건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해당 아파트는 9억까지는 40% LTV 적용이 될 거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 3억, 4억 정도는 LTV가 20이 적용이 돼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억, 6억 정도는 대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제 경락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요, 이렇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꺼려합니다. 물론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맺지 않은 단순 전입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좀 꺼려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어도 은행이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주의해서 참여하신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12.16 대책 이후에 좀 경매 시장이 경쟁률과 낙찰가가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소유자가 아닌 선순위 전입자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입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상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두손 지웰 타워라는 복합 상가입니다. 여기에 1층이 3개 호수가 경매로 나왔고요. 현재 보시면은 각각 한 호수당 전용 면적이 17평, 16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 호수를 일괄 통합하는 31평짜리 이렇게 물건 번호 3개로 하는 물건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물건 번호 1번에 해당되는 거, 사건 번호는요 2019 타경 1833입니다. 1843. 여기 이제 감정가는 6억 1,300이고요.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3억 2,080, 3억 2,487만 원에 나와 있고, 매각일은 1월 20 월요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자, 여기 물건지는요. 여러분 이제 주소를 이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인선 호구포역 바로 앞에 있는 복합 상가인데, 뭐 여기가 이제 아주 번화한 상권은 아닌데 아래쪽으로 이제 대규모의 남동공단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파트 주거 지역들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과 또 남동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고객층이 이루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권리 분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수익률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총 4개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보시면 1개, 2개 호수는 개별 매각하고요. 요거 3번과 4번은 묶어서 일괄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황 조사상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번 물건에는 2천에 140, 그렇죠? 요게 전용 면적이 17평짜리입니다. 최저가 3억 2,400짜리.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요거는 전용 면적이 약간 작아요. 15.9평. 근데 조사에 의하면 2천에 135만 원. 2천에 135만 원 돼 있고, 요건 이제 물건 명세서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요 2개 호수를 통합해서 전체 32평 정도가 되고요. 요 2개 통합한 감정가는 12억이었고 2번 유찰이 돼서 5억 9,700에 진행이 돼 있죠. 이 현황 조사서의 임대료는요, 집행관이 세무서 가서 상가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계약서 제출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오류가 없을 거죠. 자, 그리고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대항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일단은 요거 1개 호수에 대한 매각 물건 번호 3번에 대한 1개 호수에 대한
요것만 제가 물건 명세를 뽑아드려요. 보시면 최선순위 저당 말소 기준 등기가 2016년 6월 8일이죠. 그런데 해당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7년도 12월 26일, 또 2016년 12월 15일. 요거 이제 현황조사와 권리신고가 달리 표기되는 거는 세무서에 신고된 것과 또 아래쪽에 임차인이 권리신고된 사업자 등록일자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요 두 시기를 다 감안하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사업자 등록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해서 적정한 그 가격에 따라 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이 임차인의 보증 5천만 원이 배당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이 해당 두 개 호수를 통합한 약 32평에 최저가가 약 6억인데 보증 5천에 230만 원이면요. 약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 5% 정도.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지금 경기도권에서 수도권에서 1층 상가인데 5% 정도 나온다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최저가 5억 9,780만 원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입찰가를 더해서 낙찰받을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상권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낙찰 이후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이 맺어져서 이대로 가거나 여기서 더 증액하거나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임대료를 다시 한번 정하게 되시겠죠. 과연 230을 그대로 받을 거냐, 230만 원을 못 받을 거냐, 아니면 230만 원보다 더 받을 거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입찰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의 가장 최대 장점은 뭐냐면 바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찰받으신 금액의 최대 대출 한도가 낙찰 가격의 80% 나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6억에 낙찰받으시면 4억 8천이 대출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1억 2천만 원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하고 5천만 원 보증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7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액으로 우량한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수익률을 훨씬 올리게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물건이니까요. 이게 전체 3개의 물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각 다른 금액으로 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서 어떤 상가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가장 위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좋은 결과 맺으신다 그러면 아마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상가를 갖게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베스트 1 첫 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물건이라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매각길은 변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옥수역 그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제 사건 번호는요 2017 타경 5680, 감정가는 25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신건이고요. 원래 12월 9일날 진행하려고 했다가 매각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매각길이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토지는 264제곱미터입니다. 뭐 평으로 환산하면 약 8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건축물 대장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리고 3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80평인데 감정가가 25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격이 어떤가요? 한 평당가로 기준하면은 약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옥수역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이 또 코너입니다. 위치가 코너. 평당 3.3제곱미터당 3천이라고 하면 느낌에 싼 거 같은가요? 싸지 않은가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인근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겁니다. 3.3제곱미터당 보통 뭐 하한가는 한 4천, 상한가 5천 정도 인근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된 거로 판단되죠. 이런 물건들은 1차에 입찰을 하셔야겠죠. 아마 이 물건에 1차에 입찰하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 해당 부동산의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2002년 4월 24일 날 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등기로서 총 채권액은
약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25억 정도. 드러나지 않은 뭐 조세 채권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 시세 대비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매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취하도 될 수가 있겠지만, 취하가 안 되고 이제 입찰이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임차인들이 많아요. 임차인들이 그 부분을 함께 물건 명세서 보시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2002년 4월 24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층, 그렇죠? 1층 여기에 2천에 60만 원에 임차하고 있죠. 2천에 60. 여기 이제 식당이 하나 있고요. 또 옷가게가 하나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1층에. 그렇죠? 그 셋 중에 하나인 거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3층에 주택 임차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배당 요구는 별도로 안 했더라고요. 구모 씨가. 전입신고 날짜 2014년 1월 17일.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수하지 않겠죠? 또 그리고 김모 씨도 전입신고 날짜 2013년 9월 23일 또 역시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2층에 학원을 운영 중인데 1,000에 60만 원. 아마 2층도 학원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면적이 한쪽, 중국어 학원 쪽이 면적이 좀 작아서 그런지 1,000에 60에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전입자 박모 씨도 전입 날짜 2017년 3월 27일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분 1층에 계신 분 3,000에 180만 원. 그렇죠? 배당 요구는 하셨네요. 그리고 또 1층에 또 3천만 원으로 하는 권리 신고가 있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주거 전입자 2014년 1월 10일 역시 여기 말소 기준 등기보다 2002년 4월 24일보다 전입 날짜가 빠르거나 사업자 등록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시면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다 명도 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3층에 보시면 아마 이분 전세 보증금 같아요. 2억 2천. 또 3층에 또 2억 6천으로 하는 전세 임차인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적정 낙찰 가격에 따라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또 역시 2층에 영어학원 보시면 3천에 200만 원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고요. 또 1층에 이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8천에 2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원원 분들은 모두 이제 대항력이 없고요.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명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원 조사상 나타나는 보증금은 4억 3천에 임대료는 700만 원인데 아마 이게 나타나지 않은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는 한 1,000만 원, 상한 1,500 정도 이 사이에서 월 임대료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 가셔서 정확한 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임대차 관계 정리해드리면 인수할 보증금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명도에서 다수의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협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적정한 이사 비용 예산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요. 네, 여기 상가주택의 경우는 이제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되니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리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코너 자리에 있고 주변에 또 초등학교가 있어서 유도 인구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자, 위반 건축물이 이제 등재돼 있죠. 위반사항.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이런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각 층별 용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도 있고요. 1층 점포도 있고 또 상가 또 있죠. 2층 학원을 운영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내려보시면은 위반사항은요. 여기 좀 더 내려가야겠네요. 역시 2층이 점포 근린생활시설이고요. 3층이 주택으로 돼 있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위반 사항이 이제 근생 부분 이제 5제곱미터 요거는 이제 아마 불법 증축한 것 같고 또 4층 아마 옥탑에 아마 작은 방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위반 건축물인데 이런 경우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죠.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와 공매 우량한 물건 베스트 3가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자, 아파트, 또 구분상가, 또 상가주택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각자 여러분의 원하는 예산과, 그렇죠? 예산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 잘 맞추셔서요. 좋은 물건 선택해서 좋은 입찰 결과 있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